16번 유형으로 갑시다. 그래서 반드시 루트 곱할 때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아시겠죠? 두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알파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베타 제곱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 설마 근을 구해서 대입하라는 것 같진 않고 맞지? 그러면 문자도 근이니까 대입할 수 있어요. 딱 봐도 똑같지가 않아. 당하지 마. 그냥 무조건 차수 줄이는 거야. 무조건 차수 줄이기. 무조건 차수를 줄이는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2차보다는 1차가 낫기 때문이야. 대입한다 여기다. 그러면 2알파 더하기 4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똑같은 방법을 하면 베타 제곱은 2베타 플러스 4겠지 뭐. 설마 달라지겠어? 식이 똑같을 텐데. 맞지? 집어넣는다. 2베타 플러스 4 마이너스 3베타 플러스 1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럼 뭐야? 5 빼기 알파 5 빼기 베타입니다. 이렇게 됐죠? 이런 다음에 이제 그냥 전개하시면 돼요. 그냥 전개해도 되지만 다른 방법도 있는데 별 차이 없어. 얘는 다시 대입하는 거다. 그럼 두근의 합은 당연히 2겠고요. 두근의 곱은 당연히 몇이겠어? 마이너스 4일 겁니다. 대입하면 돼. 25 빼기 2 빼기 4 19가 답이겠네요. 뭐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틀렸다. 뭐 틀렸지? 아, 바보 아니야? 미안해. 여기도 5 안 셌어. 5로 묶어야죠. 그래서 얘가 10이에요. 14 빼니까 답은 11입니다. 이거 좀 알아두면 좋다 그랬는데 기억납니까? 이 식이 근이 얘와 얘야. 그럼 내가 쓰는 식을 이해했니? 응? 여기다 뭐 넣은 거야? 오는 거지. 저도 오 넣어도 돼요. 똑같지? 당연히 똑같아야죠. 일반적인 방법은 이 방법이야. 근과 객사는 게. 근데 이런 표현도 있어요. 식에 대한 이해. 얘는 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거고. 오케이. 두 가지 방법을 다 알면 좋겠습니다. 17번으로 갈까요? x제곱에 마이너스 2mx 10 마이너스 4m제곱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28이래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대표 유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설마 근을 구해서 여기다 뭘 하겠어? 당연히 뭐 이용하겠어요? 곱셈 공식 변형 이용하시겠죠. 두근의 합은요 2m이고요. 두근의 곱은요 10-4m 제곱입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히 따라올 거야. 맞지? 근데 대입하면 돼요. 2m의 제곱 2배의 10-4m의 제곱 그 결과가 28이래요. 얘가 28이니까 정리하면 4m 제곱 마이너스 20 플러스 8m 제곱 맞죠? 12m 제곱은 48 m 제곱은 4입니다. 둘 다 돼? m은 양수래요. 그래서 m이 2만이 답입니다. 뭐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한 대표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곱셈 공식 변형 살짝 이용해서. 괜찮죠? 괜찮지? 많이 했던 것들이니까 사실 중딩 때도 많이 나왔던 거고 사실. x제곱에 px 플러스 q
두근을 알파 베타 x제곱에 qx 플러스 p 두근이 알파 빼기 3 베타 빼기 3입니다. 이때 pq를 구하라. 얘도 근과 계수의 관계를 여기서 식 만들란 얘기야.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식을 만드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p고요. 알파 베타는 q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알파 빼기 3 더하기 베타 빼기 3이 q예요. 이게 두근의 합이니까. 맞지? 이게 두근이잖아. 두근의 합. 이런 거 나오면 한국말 좀 써놔. 한국말. 그러면 안 헷갈려. 그럼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게 돼. 두근의 고. 알파 빼기 3, 베타 빼기 3. 이게 두근의 곱이야. 이게 p야. 됐어? 문자 4개, 식 4개. 풀면 돼요. 문자의 개수와 식의 개수 같으니까. 정규합시다. 알파 베타에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3베타니까 마이너스 3으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플러스 9가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나? 따라와. 이제 대입합니다. 얘는 알파 더하기 베타 빼기 6이 q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자리에는 마이너스 p를 쓸 수 있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q를 쓸 수 있다는 뜻이니까 이제 여기다 대입하시면 돼요. 이 노란색 식에다가 대입해서 씁니다. 마이너스 p 빼기 6이 q입니다. 정리하면 p 더하기 q가 마이너스 6이라는 식이 나오고요. 여기다 된다. q 빼기 3p 플러스 9가 p입니다. 넘기자. 4p 빼기 q가 9입니다. 얘랑 연립방정식 푸시면 돼요. 더합시다. 뭐야? 분수야? 맞는데? 9? 맞지? 분수인가 보다? 5p는 3. p가 5분의 3입니다. 어? 아닌데? 분수? 뭐 틀렸니? 계산.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틀린 거 있나? 계산? q 플러스 3p? 여기? 플러스구나. 아, 이거 마이너스 p니까. 남아. 네, 감사해요. 넘기니까 2p 플러스 q가 마이너스 9입니다. 감사합니다. 빼면 마이너스 p가 빼니까 3이에요. p는 마이너스 3. q도 마이너스 3. 이거에다 집어넣은 거야. 그래서 둘이 곱하면 9입니다. 답은 5번이네요. 이렇게 연산하시면 돼요. 연립방이 세우는 거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조금 복잡할 뿐이지. 오케이. 19번 유형으로 가자. 두근의 비가 2대 3이래. 그러면 두근을 어떻게 설정하지? 두근을 설정. 2알파, 3알파로 설정합니다. 이건 할 줄 알아야 돼. 설정하는 방법. 모르면 못 풀어요. 오케이. 직접 근해국이 써가지고 두근을 구한 다음에 얘 대 얘는 2대 3 해도 풀려요. 근데 되게 복잡하거든. 보통 이렇게 표현 나오고 두 번째 이런 표현 나와요. 두근의 차가 만약에 2다. 그럼 어떻게 표현해요? 두근을 알파 플러스 D. 이렇게 풀어도 돼. 이게 정석인 풀이야. 다른 방법. 두근의 차 구하는 공식을 외우면 뭐였죠? 아무도 몰라?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도 몰라? 두근의 차?
A분의 그동실 잘 생각해서 빼봐. 빨리 머릿속에 빼. 얘가 남아요. 외워 좀. 근각계수관계 합하고 곱만 외우지 말고 차도 외워. 아, 좀 빨라진다니까. 얘가 2라고 풀면 끝나요. 당황스럽지만 이렇게 풀어도 돼요. 이게 좀 더 빨라. 얘는 근각계수관계 합과 곱도 써서 이렇게 풀어야 되는데 이걸로 풀면 끝나거든. 세 번째,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연속하는 뭐 두 정수, 두 자연수 이렇게 나와요. 그럼 그는 어떻게 설정해? 알파? 알파 더하기 1. 결국 두 근의 차가 몇? 얘도 이 방법으로 풀어도 돼요. 풀이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도 되지만 선생님은 이 방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더 빨라요. 평소에 써야 시험 때 씁니다. 몇달 고치네 갑자기. 응? 양심에 찔려서? 안 외울 거야? 두근의 차? 외워 좀.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니야? 내가 외우라고 몇 번 하지 않았니? 애들? 안 외우면 안 외우면 풀 수는 있지만 그래도 외워서 풀어. 제발. 문제는 이거니까 이걸로 풉시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근과 계수의 관계로 갑니다. 두근의 합은 P 더하기 1이고요. 두 번째, 두근의 곱은 P입니다. 문자 2개, 식 2개 풀어야 됩니다. 문자 2개, 식 2개. 이걸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래. 맞지? 연립방정식의 풀이의 가장 대표 풀이는 대입법이야. 가간법이 아니라. 가간법은 1차 때만 쓸 수 있어. 대입법은 다 돼. 그러니까 대입법으로 기억하세요. 나는 P값 구하고 싶으니까 여기서 알파 값을 찾는 거야. 알파는 5분의 P 더하기 1입니다. 그걸 알파 자리에 집어넣어서 연립방정식을 다시 2차 방식 푸시면 돼요. 6 알파 제곱은 P니까 알파 제곱 때 이거 집어넣어. (25) 여기다 곱하고 P제곱 플러스 2P 플러스 1은 25P입니다. 완전제곱 정리한 거야? 넘깁시다. 6P제곱 플러스 12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13P 플러스 6이네요. 12니까 25, 13 맞죠? 인수분해 뭘로 될까요? 웬만하면 양 사이드보다는 가운데가 나아요. 2, 3 3이겠죠? 2, 3이면 완전 제곱식일 텐데 뭐. 마마! 그래서 P값이 뭐 나온다? 2개 나옵니다. 2분의 3과 3분의 2가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P값 2개 끝. 아시겠어요? 보자. 이제 20번 유형으로 갑시다. 2x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살짝 바스락거려서.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을 때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을 두근으로 하고 x 제곱의 개수가 8인 2차 방식. 나는 이 식 구하고 싶은 거야. 주어진 식은 이 식이고, 그럼 실제 알파 값을 구해서 베타 값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라는 것 같지는 않잖아. 제가 인수분해 되면 괜찮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맞아. 그러면 어떻게 풀지?
식을 세울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두근을 알 때 이렇게 직접 식을 만들 수 있어. 아니면 얘를 전개하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만들든 이렇게 만들든 2차 방식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맞아, 맞아. 결국 핵심이 이거야. 여기다 대입하기가 편하면 그냥 여기다 대입해서 구하는 거고, 정수 같은 건. 얘는 두 근을 직접 알 필요가 없는 상태야. 알 수가 없을 때. 결국 두 근의 합, 두 근의 곱만 알더라도 식은 세울 수 있다는 얘기야. 핵심은. 직접 알파와 베타를 몰라도 상관없다는 얘기야. 즉 얘는 이걸 직접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구할 식의 두 근의 합, 한국말로 좀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내가 무엇을 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안 써놓으면 내가 뭘 풀고 있는지 몰라. 나중에 보면. 왜? 문자가 좀 복잡하거든. 얘는 그나마 나은데 복잡한 형태가 나왔을 때 이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거야. 이 값만 알고 싶은 거야. 맞지? 이 값. 그럼 당연히 얘를 묻겠지. 이 두 값만 알면 내가 필요한 두 근의 합은 알 수 있게 돼요. 두 번째. 내가 필요한 두 근의 곱은 알파 제곱 베타, 알파 베타 제곱. 맞지? 이게 두 근이니까. 알파 베타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 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값을 찾아보자. 2다. 알파 곱하기 베타 값도 찾아보자. 2분의 3입니다. 여기다 이제 대입해서 내가 원하는 값을 찾아버리면 되는 거야. 이해 가니? 어떻게 푸는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게 연습이 돼야 돼? 2분의 3 곱하기 2니까 3입니다. 2분의 3의 세제곱이니까 8분의 27입니다. 그러면 내가 구할 식의 합은 반대 곱은 그대로, 합은 반대 곱은 그대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뭐가 써 있어요? 8. 그럼 어떻게 할 거야? 답이야? 이렇게 해서 8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잘 봐. 여기다 A 쓰겠지. 그러면 이 전체에 A가 붙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럼 분배법칙에서 답 써주시면 돼요. 답입니다. 알아듣겠어? 이게 식을 구하는 방법이야. 알겠어요? 정말 잘 나와요. 학교 시험에도. 직접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켤레근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켤레근 들어봤나? 켤레근 들어봤지? 2 플러스 i가 근이면 2 마이너스 i도 근입니다. 단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만. 개수가 뭐? 실수일 때. 2 더하기 루트 3이면 2 빼기 루트 3이 근입니다. 어떤 조건이 붙었을 때? 개수가 유리수란 말 했을 때. 그 말 없으면 저렇게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풀래? 안 써 있으면. 대입하면 돼요. 대입해서 그냥 어떻게든 풀면 돼요. 그때부터는. 그 다음에 무슨 조건이 나오겠지? 한 근이 b 더하기 루트 3 아인데 문제에 써 있어. A와 B가 실수래. 얘는 실수니까, 얘도 실수니까, 얘가 실수면 모든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입니다. 실제로는. 그래서 얘가 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뭐가 또 근이다? B 마이너스 루트 3i도 근이다.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이제? 대입할 거야? 그건 좀 아닌 것 같지? 뭐 사용해? 근과 개수의 관계로 푸시면 돼요. 근과 개수의 관계. 두 근의 합.
둘이 더해. 2b예요. 그게 마이너스 6이니까 b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둘이 곱해요. b가 마이너스 3인 거 알았으니까 마이너스 3 플러스 루트 3i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3i를 곱하시면 돼요. 합타죠? 9 더하기 3. 그게 a예요. a 값, b 값. 끝.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됐어요. (22번) 인수분해랍니다. 벌어. 인수분해 하래요. 그럼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방정식이라면 해가 1, 마이너스 1과 3이 나와요. 맞아, 맞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할 때 이렇게 안 하고 만약에 해를 안다고 가정을 하면 이것은 이런 해를 가져야 되니까 x 더하기 1, x 빼기 3이라고 써줄 수 있겠지. 이게 인수정리잖아, 사실. 맞아, 맞아. 결국 인수분해라는 것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안 될 때는 무엇을 구하면, 해를 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여기다 했으면 돼. 그냥. 이해 가죠? 괜찮지? 즉, 봐봐. 이제 푼다. 3x제곱에 얘가 인수분해 돼, 안 돼? 안 돼. 루트 나와, 100%. 그러면 인수분해 하래, 그래도. 뭐 어떻게? 얘를 방정식처럼 뭘 구해? 해를 구해버리면 되는 거야. 뭘 이용해서? 근해 공식. 짝수 공식. 됐나요? 그러면 해가 3분의 1 플러스 루트 2i 3분의 1 빼기 루트 2i라는 근이 나왔습니다. 그냥 얘 쓰면 돼. 쫄지 말고. 원래 우리가 해가 알파 베타라면 이렇게 쓰잖아. 그냥 이 알파 자리 이거 쓰고 베타 자리 이거 쓰면 돼요. 됐어요? 그런데 최고창이 개수가 몇이야? 3이지? 그래서 3 쓰시면 돼요. 이게 답인데 이런 답이 없어, 거의 대부분. 왜? 이런 꼴을 못 봐, 분모에 있는. 가로 안에 이렇게 분수 있는 꼴을 못 보거든? 그러면 결국 여기다 몇이 필요해? 몇? 3이 필요하지? 여기도 몇이 필요해? 3. 그럼 총 몇이 필요해? 3에다 3이니까 9가 아닐까요? 맞지? 9가 필요해. 그러면 내가 다 3x, 여기다 세배할게. 세배하면 가로해라. 이거 가로, 특히 이거 마이너스일 땐 가로해. 아니면 틀린다. 잘. 3 없어지면서 분배법칙 해야 돼. 마이너스 3x 분배법칙 이렇게 돼요. 그럼 실제로 내가 여기다 9를 곱한 거야. 맞지? 그러면 9를 곱했으니까 9로 나눠주면 되지 뭘. 그래서 약분하면 3분의 1이라는 이런 식이 나옵니다. 답으로는. 알아듣겠어? 뭐만 구하면 돼? 근해 공식 이용해서 근만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여는 데에 분수가 있으면 그 분수를 없애주기 위해서 곱하기만 좀 하면 돼. 그래서 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런 답이 그래서 1번이 나옵니다. 알아듣겠니? 복소수까지 인수분해라면 그냥 근해 공식 써서 근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근 구하세요. 23번 유형. 2개 남았어. 3개 남았구나. 23번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 유형이고요.
x 세제곱의 개수가 1이래요. 그러면 내가 구할 식은 이렇게 되겠네? 됐죠? 이게 내가 구할 식이야. 그런데 신이라는 애는 뭘 맨날 잘못 봐. 맞지? 상상을 잘못 봤대. 상상을 잘못 보고 풀어서 답을 구했더니 이런 답이 나왔대. 맞죠? 그 다음에 원이라는 학생은 1차항의 개수를 잘못 봐서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i가 나왔대요. 올바른 두근을 구하라. 그럼 이거 어떻게 풉니까? 잘 봐라. 보세요. 잘못 본 건 쳐다도 보지 마. 얘는 뭘 잘못 봤어? 그럼 이건 보지 마. 그럼 여기까지는 제대로 본 거 아니야? 뭘 사용할 수 있어? 두근의 합은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야, 이게. 곱은 틀렸겠지만 합은 맞아. 두근의 합은 몇이야? 4야. 그게 마이너스 B란 얘기입니다. 괜찮나요? 얘는 얘 잘못 보고 이 두 개까지는 제대로 본 거지, 맞지? 그러니까 이 숫자와 이 숫자는 맞으니까 곱은 맞다는 얘기야. 그래서 두근의 곱은 갖다 써도 됩니다. 곱하면 몇이니? 둘 곱해봐. 1 더하기 2는 3. 됐어. 식을 제대로 찾으시면 원래 처음 주어진 식은 이 식이었다는 얘기야. 그럼 이 식의 근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x는 1 또는 3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봅니다. 바로 밑에 거 풀어보세요. 그럼 풀고 가봐야 돼. 그래야지 옆에 걸 풀게 돼. 아니면 다 별표 쳐올걸? 지금 풀어봐. 23-1번 풀어보세요. 네. 시작이 안 되지. 얘는 왜 근해무실 그지같이 외워가지고. 이거랑 약간 다르지. 그래서 풀어보라는 얘기였어. 내가 풀어주긴 할 건데. 응? 그러면 어떻게 접근했으면 이 문제가 풀릴까? 근해의 공식을 잘못 봤다고 이렇게 봤다는 얘기지? 이렇게 봐서 뭐 나왔다는 거야? 이렇게 봐서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6과 몇이 나왔냐? 1 나왔다. 그 얘기죠? 핵심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하면 돼, 이걸로. 잘 봐. 내가 알아. 그러면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얘가 얘겠지? 얘가 얘겠지? 맞아? 근데 내가 만든 식은 두 개지, 그냥. 맞잖아?
모르는 문자 몇 개야? 모르는 문자가 몇 개니, 지금? X는 말아 말고. 식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지금? 3개. 내가 만들 식은 몇 개인데? 2개. 2개야? 근데 모르는 문자는 3개야? 풀 수 있다, 없다? 없다야. 그러면 어떻게 풀까까지 기억해야 돼. 그럼 어떻게 풀지? 어떻게 푼다고 배웠니? 나한테 안 배웠니? 알려준 것 같은데, 예전에? 봐요! 그러면 두근의 합을 먼저 써볼게요. 이렇게 푸는 것부터 두근의 합. 두근의 근각에서 관계로 식 만들면 돼. 두근의 합은 뭐야? 직접 더해, 니들이. 이 식으로 두근의 합을 구하는 공식을 써. 두근의 합. 뭐야? 2A분의 마이너스 2이 똑같지, 원래. 그게 됐어? 두 번째 식. 두근의 곱.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를 유도해 봤어야 된다는 거야. 이 유형을 풀려면. 곱해! 보세요. 곱하면 어떻게 돼? 누군가 곱해주겠지 하면서 기다리지 말고 빨리 곱해. 4A 제곱분의 뭐야? B제곱 그리고 이거죠. 계산하면 4A분의 뭐예요? C예요. A분의 C가 아니라 얘는. 그 결과가 마이너스 6입니다. 인정? 내가 만든 식이 2개예요. 더 이상 만들 수 없어요. 그런데 모르는 문자는 3개예요. 그러면 어떻게 풀까? 그걸 기억 못하면 심화 문제가 막혀요. 가끔 심화 문제는 주어진 조건보다 식의 개수가 문자가 더 많은 게 많거든. 거의 대부분 많이 그런 형태가 많아. 그럼 풀이하는 방법을 기억해야 돼요. 어떻게?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다요. 까먹지 마세요. 문자의 개수가 내가 만든 식의 개수보다 많을 때야. 한 개 많을 때, 한 개 더 많을 때.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푼다? 한 문자로 정리합니다. 이게 머릿속에 있으면 풀어. 이게 없으면 못 풀고 여기서도. 그래서 멈춘다니까. 때려 맞춰. 1, 5, 안 되네. 그래서 그래도 되긴 해 사실. 그러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누구에 대해 정리할 것 같아? 누구에 대해서? A야 B야 C야? 말해봐. A에 대해서 정리해야죠. 왜? A가 둘 다 똑같이 있으니까. 맞아. B는 뭡니까? B는 5A죠. 괜찮나요? C는 뭡니까? 마이너스 24A죠. 맞아? 이제 저기다 집어넣어. 주어진 식에. 주어진 식 B가 5A. C가 마이너스 24A. 2차 방정식이니까 A가 약분해도 돼요. 그래서 사라져버려.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근이 3과 마이너스 8이라는 두근을 갖게 됩니다. 이 유형 알겠니 이제? 옆에 거 23-3번도 비슷해. 잘 풀어서 왔으면 좋겠어요. 고민하면서. 응? 괜찮지? 그 다음에 이제 24번 유형, 25번 유형 2개 남았어. 보자. 봅시다. fx가 없어. 그냥 fx는 0이래, 갑자기. 근데 두근의 합이 5래. 그럼 fx의 힌트는 2차식이라는 거야. 맞아. 그럼
근데 두근을 알려주지는 않았어. 식도 없고. 두근을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설정합니다. 괜찮나요? 잘 봐라. 이 풀이를 잘 봐야 돼. 그러면 알려준 건 두근의 합이 오라는 얘기입니다. 인정하시죠? 그러면 이 식의 두 근은 얘랑 같겠니? 이 식의 두 근은 얘랑 같겠니? 달라지겠지. 뭘 다른 걸 넣었잖아. 맞지? x자리에 3x 더하기를 넣은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해도 바뀔 거 아니야. 그 애 알아? 알파야? 베타? 아니잖아. 맞지? 알아 몰라? 모르지? 그럼 어쩔 거야? 구할래? 못 구하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설정한다고. 이 식의 두근을 T1, T2라고 설정할게요. 괜찮아? 그러니까 모르는데 구할 수도 없어. 그러면 문자 써서 설정해버리는 거야. 그냥 풀이하는 방법이. 그럼 봅시다. 내가 쓴 식에 대한 이해를 해야 돼. 이제 근이니까 뭐 할 수 있어? 여기다 대입. F 알파가 0입니다. 그리고 F 베타도 0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해요. 잘 봐. 이 식의 의미를 이해해야 돼. F라는 식에는 이 안에, 이 가로 안에 알파라는 게 나오면 0이 돼요. 당연한 걸 잊고 있는 거야, 지금. F라는 식은 이 가로 안에 베타라는 게 나왔을 때만 0이 돼요. 이 두 개 빼고는 없어요. 인정? 인정하지? 이거 대입한다, 이제. 해니까 3t 플러스 1은 0. 또 대입한다. 3t2 플러스 1은 0. 됐어? 생각해! 봐요.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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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내가 얘랑 같다고 말하면 되겠니? 된다. 왜? F라는 식은 이 안에가 알파면 0, 베타면 0이야. 그 두 개밖에 없어. 해가 두 개니까. 그런데 얘도 F라는 식이잖아. 그럼 이 부분이 결국 뭐가 돼야 돼? 어쩔 수 없이. 알파든 베타든 상관없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야. 감 잡혀? 정말 간단한데 그걸 이해를 하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 맞지? 되게 어색하거든 이게. 왜 얘랑 같아야 돼? 그런 생각을 해. 한번 이거 답이 정해져 있는 거야. 답이 정해져 있어. F라는 식의 답은 얘라고 정해져 있어. 그런데 야 나도 F야. 근데 미안해 좀 형태 다르지. 그래서 얘가 어쩔 수 없이 이 전체가 어쩔 수 없이 얘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게 이거의 풀이야. 그래서 봐봐. 3t 플러스 1은 알파니까 3t1은 알파 빼기 1이니까 그래서 t1을 알파로 표현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됐어요. 똑같은 방법으로 3t 플러스 3t2 플러스 1은 베타니까 선생님 바꿔도 상관없어. 결국 똑같은 거니까 3t2는 베타 빼기 1이니까 또 t2는 3분의 베타 빼기 1이라는 얘기야. 결국 내가 원하는 두근의 합은 t1 더하기 t2예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다시 더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가 5라면서. 그래서 1입니다.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응? 잘 봐. 이게 이 풀이를 먼저 알려준 이유는 이 풀이로 가란 얘기야. 웬만하면. 다른 풀이를 또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로 거의 딜딜 풀어 사실. 첫 번째 풀이 잘 안 풀어. 두 번째로 풀거든. 왜냐면 두 번째 풀이면 눈에 보여. 내가 뭘 풀고 있는지. 이렇게 푸는구나. 근데 얘는 약간 망상은 아니고 뭐지 이거? 붕 뜬 기분이지 갑자기.
될 것 같은데 확실하지 그게 안 잡혀 머릿속에.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안 사용하려고 그래. 사용 좀 하라고 먼저 알려준 거고. 봐봐. fx라는 식은 두근이 존재하니까 결국 이렇게 되어 있는 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인정합니까? 최고창은 모르니까 최고창 개수는 a라고 놓을게. 그냥 필요 없어요 사실 해구할 때는. 봐봐. 그럼 f 3x 더하기 1이라는 식은 어떤 식이니? 어떤 식이야? 뭔 식이야? 이 x자리에 뭐 넣으면 되는 거야? 별거 아니야. f는 x에다 뭐 넣으면 되는 거야? f는 x에다 뭐 넣으면 되는 거야? fx는 3x 더하기는 뭐 넣으면 되는 거야? x에다가 3x 더하기 1 넣으면 되는 거야. 넣는다? 너? 넣는다? 너? 아이씨, 대충 쓸게. 좀 맞춰 쓰려 했다니. 이 식 아니야? 내가 구한 식이? 이거 풀자는 거지. 맞지? 맞아, 안 맞아? 얘 그는 알파와 베타야. 인정? 얘 그는 뭐니? 얘가 0이 되는 값이지? 3x 더하기 1은 이게 0이 되는 걸 풀면 되겠네? 푼다? 똑같아. 똑같아요. 근데 이게 이해가 가지? 왜? 눈에 보이잖아. 근데 얘는 점프. 이해가? 그래서 이걸로 많이 풀어 니들은 어쩔 수 없이. 이걸 푸는 게 알겠는데 그래도 이걸로 풀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 이거 이렇게 풀어야지 좀 부드럽게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 기본형은 별 차이 없는데 조금 어려워지면 이걸로 못 풀어. 너무 복잡해져서 실제. 알겠지? 알겠지? 답이 정해진 놈. 똑같겠지 얘가.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상상을 가는 순간 저 방법이 안 돼요. 저 방법이. 그런 상상하지 마. 그냥 같은 식일 거야. 맞지? 같은 식이니까 같은 답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괜찮아? 괜찮아? 바로 밑에 거 해봐. 그럼 24-1번. 괜찮은지 보자. 괜찮은지 보자. 첫 번째 방법으로 푸세요. 두 번째 방법 말고 선생님이 지금 안 준 이 방법으로 푸세요. 내가 지금 했던 방법으로. 따라쟁이처럼 알면 아니 간단해 풀면 근데 그렇게 넘어가기가 여기서 얘랑 같다고 넘어가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넘어가면 그냥 술술술 풀려요. 괜찮니? 답 나왔어? 또 틀린 거 아니야? 답 나왔는데. 몇 번? 네, 1번입니다. 잘 나와? 괜찮아? 1번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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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와?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풀어볼까? 두근의 곱이 몇이래요? 16이래요. 그럼 두근을 내가 알파 베타로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그럼 F 알파 F 베타는 0입니다. 여기까지는 하겠지 맞지? 근데 내가 알고 싶은 건 뭡니까? 4x는 0. 이 식의 두근을 알고 싶은 거야. 맞아. 이 식의 두근의 곱을. 오케이. 이 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하는 순간 망합니다.
식이 바뀌었잖아. 같은 식은 아니잖아. T1, T2라고 설정하는 거야. 맞지? 또 얘랑 대입할 수 있잖아. 그런데 여기서부터 F라는 식은 반드시 여기 안에 알파라고 써있을 때만 0입니다. 베타라고 써있을 때만 0입니다. 다른 게 써있네요. 그러면 4T1은 반드시 알파라는 문자가 돼야 되고 4T2도 당연히 베타라는 문자가 돼야 됩니다. 둘이 바뀌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T1은 4분의 알파고 그래서 T2는 4분의 베타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T1 곱하기 T2는 4분의 알파, 4분의 베타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16분의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래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16이니까 16이니까 답은 1입니다. 끝. 이렇게 푼다고. 이렇게 푸실 수 있으시면 좋겠어요. 됐죠? 마지막 유형으로 갑시다. 이 유형, 이 책 수상의 마지막. 수화해야죠. 25번 유형 봅시다. 잘 봐, 25번. 이 2차 방정식에서 어떤 요건이냐면 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쓰세요 라고 나와요. 양수일 조건이야? 그럼 판별식을 쓸까 말까 생각해봐. 양수가 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수란 얘기야? 실수란 얘기야. 부호가 있다는 얘기는 실수란 얘기야. 결국 실수는 먼저 실근이라는 건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는 겁니다. 왜 같아요? 두 근이라 했는데 서로 다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쟤는 같은 근을 써도 돼.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려면 또 알 수 있는 사실 있어. 뭘 알 수 있을까? 두 근이 양수면 합도 알 수 있죠. 세 번째, 또 뭐도 알 수 있어? 곱도 알 수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만족하는 거로 답을 써주시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외우긴 외워야 돼. 왜? 다음이 그냥 문제 나와. 다음이 모두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을 쓰세요 하면 이거 세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걸 답으로 써야 되거든. 어느 정도 외워야 돼. 이 조건이라는 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음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어떻게 돼야 돼? 음수니까 판별식 D가 0보다 뭐? 그거나 같다야. 제발 좀 음수라고 얘가 음수 쓰지 마. 판별식은 실수인지 물어보는 거지. 얘가 음수인지 물어보면 음수도 결국 실수잖아. 실수. 처음 되게 실수. 되게 음수 땡 끝나죠. 0보다 크나 같다야. 음수도 실수야. 음수도 실수. 두 근의 합은 세 번째, 두 근의 곱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안 외우면 못 풀어요. 대놓고 진짜. 갑자기 두 근을 그 내용실 딱 써가지고 두 근을 딱 구한 다음에 0보다 크다 부등식 풀고 있어. 미친 거죠. 그거 못 풀어. 세 번째, 가장 많이 나와요. 학교에서. 세 번째 조건이. 얘도 얘는 거의 안 나오고 사실. 나오긴 하는데. 부호가 서로 다르다.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가질 때. 서로 다른 부호. 부호가 서로 다르다. 두 근이 모두 음수, 두 근이 모두 두 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다야. 그럼 판별식 어떻게 될까요?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면. 부호가 있다는 얘기지. 그럼 실수란 얘기죠. 그래서 판별시티가 0보다 크답니다. 인정? 같으면 안 돼, 얘는? 부호가 반대니까. 합은? 둘이 부호가 반대면 합을 알아? 어떻게 알아? 누가 더 글자 알고? 몰라서 안 쓰는 거야. 얘가 클지 얘가 클지 내가 어떻게 알아? 3-1일지 2랑 -3일지 어떻게 알아? 둘 다 맞지? 둘이 같을 수도 있겠고 0 나올 수도 있겠고 몰라서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알 수 있죠? 잘 봐. 흰색으로 쓴 이유는 얘도 안 써도 돼요. 왜 그럴까? 아까 했는데 이게 뭐지? 뭐의 부호지? 판별식 했는데 그렇지. A씨의 부호예요. 맞지? 그럼 B제곱 마이너스 4의 C 이거죠? A씨가 음수란 얘기네. 이걸 만족하는 순간 그러면 당연히 얘는 양수예요. 이걸 만족하는 순간 얘는 당연히 만족하게 돼. 결국 얘랑 얘랑 겹치는 걸 찾을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얘랑 얘랑 겹치는 건 무조건 얘야. 그래서 이 두 개의 풀이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한 가지로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고. 알겠지? 왜 이것만 갑자기 얘는 쓰는지 알겠지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원래는 써도 돼. 그냥 몰라서 못 쓴 거고. 얘는 써도 돼. 근데 이거랑 이거랑 겹치는 거 찾으면 무조건 얘입니다. 그래서 안 쓰는 거야. 됐나요? 이제 문제 풀어볼게요. 25번 유형. x제곱에 2m 더하기 3x 플러스 5m 두근의 부호가 서로 다르고 얘네. 그런데 갑자기 알파 곱하기 베타가 음수 이걸로 풀려고 끝내려고 했더니 뭐라고 써있어? 주절이 뭐라고? 음의 근의 절대값 양의 근의 절대값 얘가 크다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조건은 대체 뭔 조건일까? 음의 근의 절대값, 양의 근의 절대값은 무엇을 알려주고 싶을까? 예를 들어 숫자로 음의 근의 절대값 이런 거, 양의 근의 절대값 이런 거야. 뭘 알려주고 싶은 거야? 뭘 알 수 있어? 이걸 알면 합을 알 수 있어. 합이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원래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면 음수를 모르는 상태야 원래. 그런데 이 멘트 하나로 얘를 알려준 거예요. 야 둘이 더하면 음수인데 그렇게 알려주면 너무 쉽잖니. 그게 이런 표현이란다. 음의 근, 양의 근. 이해가니? 괜찮아? 이런 표현도 있어요. 음의 근과 봐봐 두 근의 절대값이 같다 이렇게 나와. 그러면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야. 그럼 두 근의 합이 0이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풀면 돼요. 이 두 가지로 얘랑 얘랑 두 근의 곱 m은 0보다 작다. 두 근의 합 마이너스 m 더하기 3 m 더하기 3은 0보다 크다. m은 마3보다 크다.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답은 마3부터 0 사이입니다. 가 답입니다. 됐어요? 정수의 곱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2입니다. 아이고! 놀랬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시면 안 돼. 10분 남았어요. 좀만. 이제 앞에 진도 나갔으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부스터에서 몇 개만 골라서 할게요.
그래서 가야지 이거를. 네. 야, 여기서 진짜 난 뭐가 궁금해서 못 참겠다 싶은 거 질문해봐. 부스터에서. 다 풀긴 너무 많고, 다 질문할 것 같고. 선생님 중요하다는 거 해볼까? 너무 지저분하네. 지저분해. 그래. 니네 선택을 못하겠지? 다 물어보고 싶어서? 그럴 거야. 보자. 선생님이 좋아하는 유형을 해볼게요. 4번 볼까? 4번? 4번 풀어봤니? 4번 풀렸니? 4번 괜찮아? 4번? 4번 괜찮은 사람도 있고 안 괜찮은 사람도 있고 4번을 볼게요. 그렇게 해서 부스터는 넘어갑시다. 부스터까지 하기에는 그런 것 같긴 해. 얘가 실수래요. 야, 네가 실수라고 가장 알파 대신에 a 더하기 bi를 대입하는 순간 산으로 가는 문제가 됩니다. 왜? 할만하긴 한데 제곱 때문에. 얘만 아니면 그도 할만한데 제곱을 하는 순간 연산 실력이 쭉쭉 늘어날 거야. 와, 내가 이렇게 잘했나 연산을? 하면서 근데 답이 안 나와. 난 왜 그러지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 얘가 실수라는 조건을 다르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지. 뭐였지? 뭐? 얘가 실수니? 네. 바 붙이면 그대로니까요. 그 방법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바. 이게 이거랑 같아요라는 뜻이야. 괜찮니? 이렇게 접근하면 그럼 이 전체 바는 각각의 다 바를 붙여도 돼요. 그런 다음에 곱하고 곱하니까 알파 바의 1 빼기 알파 제곱 알파의 1 빼기 알파 바의 제곱 이런 식이 나옵니다. 괜찮아 여기까지? 괜찮지? 괜찮아 알파 바 알파 제곱 알파 바 알파 바의 제곱 다 이항에서 알파 바 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 바 플러스 알파 바의 제곱 놔두고 얘는 뭘로 묶어? 마이너스 알파 바로 묶어버리면 얘는 알파 남고 플러스를 묶을게. 그럼 마이너스 알파 남고 플러스 알파바 남습니다. 그래서 알파바 알파로 묶어버리면 1 더하기 알파바가 됩니다. 끝! 여기까지 만들어내야 돼요, 식을. 그리고 나서 판단하시는 겁니다. 1번은 당연히 맞아요. 얘가 실수면 얘도 실수 집어요. 맞죠? 니은 써있잖아. 복소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일 때 오케이. 지금 잘 봐. 이 식을 봐. 얘랑 곱해서 0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렇다고 반드시 얘가 0이야? 얘가 0인도 상관없잖아. 그래서 니은이 틀린 거야. 알파와 알파바가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어. 됐나요? 그리고 디귿 볼게. 디귿 알파의 제곱 알파바 플러스 알파바의 제곱 얘가 아니다. 잠깐 확인해 봐야 되는구나. 쏘리
쏘리. 맞나? 알파와 알파바가 같니? 이렇게 내겠네. 됐죠, 여기까지. 이게 응의 실수냐? 문제 조건 좀 볼게. 복소수 알파에 대해서 알파 제곱은 1이 아니다. 알파 제곱이 1이 아니라고 갈까요? 생뚱맞게? 1이 아니고 알파는 반은 알파의 켤레 복소수다. 보세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확인해 봐야 돼. 그냥 내 말이 안 됐어. 알파 바와 알파 같던가. 두 번째, 알파 알파 바가 마이너스 1이면 된다는 뜻이네. 됐죠? 얘를 알파를 내가 설정해 볼게요. 알파를 a 더하기 bi로 설정해 볼게. 곱하면 a 더하기 by와 a 마이너스 bi를 곱하라는 뜻입니다.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요. 괜찮죠, 여기까지? 근데 잘 봐. 여기서 설정할 때 a와 b가 실수라고 설정하지 않니, 우리가? 근데 제곱 더하기 제곱이 어떻게 마이너스 1이야? 즉, 거꾸로 말하겠어? 이게 0일 수 없어. 반드시. 그래서 얘가 맞아. 둘이 곱해서 반드시 하나는 0이어야 되는데 얘가 0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알파와 알파바가 같아요.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미안. 이렇게 확인했어야 되는데 됐어요. 직접 확인해야 됩니다. 값을. 그래서 이거야. 이거 뭐야. 알파와 알파바가 같다며. 그럼 이거잖아, 그냥. 됐어요? 그러면 사라지잖아. 알파 제곱이야. 알파 제곱은 당연히 알파가 실수니까 지금. 맞지? 알파 제곱은 왜? 알파와 알파바가 같으니까. 알파는 지금 실수야? 알파가 실수란 얘기야? 실수의 제곱이니까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래서 얘가 틀렸어요. 디귿이. 음의 실수가 아니라 0 이상이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마무리합시다. 복소수. 편히 쉬어. 10분 동안 편히. 이제부터 힘들 거야. 왜? 원래 이 시간대 가야 되는 그 멘탈이, 나 가야 되는데? 아닌가? 안 힘든가? 내가 말을 잘못했나? 쉬세요.